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바르고 사는 화장품들, 그 속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안티에이징 크림도, 복잡한 성분표를 자랑하는 에센스도 사실은 이 단순한 한 가지를 절대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바세린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연고가 피부 보호와 회복에 있어서는 그 어떤 화장품도 따라오기 어렵다는 사실, 아마 화장품 회사들은 절대로 말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너무 싸니까요. 너무 단순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특히 저처럼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나이에 접어들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발라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면 피부 속 깊이 수분을 가두고 얇아진 장벽을 회복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진료해오며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에게는 약보다 먼저 바세린을 권할 정도였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세린이 왜 특별한지, 어떤 피부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피부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만 조용히 알려주는 바세린 비법, 루틴도 공개할 테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밤 단 30초의 습관으로도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아마 놀라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바세린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렇다면 댓글에 우리 집에도 바세린 있어요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피부에 도움되는 정보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세린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피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쉽게 말해, 바세린은 피부에 투명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세린 자체엔 수분이 들어있진 않지만 이미 피부 속에 있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잡아두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붙잡아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수분은 쉽게 증발하고 피부는 점점 메마릅니다. 여기서 바세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바르면 자는 동안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결 부드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바세린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연고와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처 연고나 습륜밴드처럼 특정한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색무취의 보호 성분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적고 다양한 피부 타입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은 피부 자체가 얇고 약해지기 때문에 자극 없는 제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세린은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살려주는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은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제품들과 함께 썼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주는 셈이 되니까요. 이건 마치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뚜껑을 덮고 뜸을 들이듯 피부에도 수분이 잘 스며들고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바세린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몇 달 뒤 피부 상태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겨울철마다 손발이 갈라져 오는 어르신들께는 무조건 바세린을 처방합니다. 약보다도 먼저 말이죠. 바세린이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바세린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령층 피부에서의 변화는 더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곤 하죠. 먼저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 손실 방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겪는 피부 변화는 건조함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면서 겉으로는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점점 깊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땅이 마르면 갈라지는 것처럼 피부도 마르면 주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세린은 이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뚜껑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바세린 도포라고 합니다. 특히 입원 환자나 노인 요양병원 환자에게 자주 사용하는 보습법 중 하나가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신뢰받는 보습법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바세린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이란 쉽게 말해 외부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고 찢어지기 쉬워집니다. 바세린은 이 방패 위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또한 바세린은 각질층 정상화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거칠고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은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고 뭉쳐있기 때문인데 바세린은 이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발 뒤꿈치, 팔꿈치, 무릎같이 각질이 심한 부위에는 바세린을 바르고 수면 양말이나 면장갑을 착용하면 아침에 눈에 띄게 매끈해진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사실 우리가 고가의 화장품에서 기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름 완화, 각질 제거, 보습, 진정. 그런데 바세린은 단 하나의 성분만으로 이 모든 걸 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 바로 그것이 바세린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도 1~2주만 꾸준히 사용해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피부가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법이나 과용은 오히려 트러블을 부를 수 있기에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세린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과 그것의 진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에 대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바로 모공 막히는 거 아니야? 바르면 여드름 생긴다는데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오해 때문에 바세린을 아예 멀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바세린이 모공을 막는다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세린은 일반적으로 모공을 막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주 드물게 바세린에 민감한 피부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이 피부과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두껍게, 너무 자주 바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덧바르기를 반복하면 바세린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위에 쌓인 먼지나 노폐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바세린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세린 바르면 여드름 생긴다는 이야기도 사실 청소년기처럼 피지 분비가 활발한 사람들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오히려 바세린 같은 유분이 피부에 꼭 필요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오히려 스스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 하면서 모공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세린은 피지 균형을 맞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바세린은 끈적이고 답답하다는 느낌 때문에 꺼리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사용량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손톱 반개 크기 정도면 얼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죠. 얇고 고르게 펴바르면 끈적임도 훨씬 덜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오히려 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바르느냐입니다. 바세린은 주로 자기 전, 그러니까 피부가 외부 자극을 받지 않는 시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바세린을 바르면 먼지나 미세한 오염물질이 달라붙기 쉬워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 바르면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엔 바세린을 무조건 두껍게 바르셨습니다. 얼굴 전체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해져서 오히려 가렵고 더워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용량을 줄이고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른 다음 얇게 덮듯이 바세린을 바르라고 안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얼굴 피부가 한결 진정되고 거칠던 볼도 매끄러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얼마나 어떻게 언제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바르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들을 바로잡고 나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바세린 그냥 손에만 바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얼굴, 눈가, 입술, 목, 그리고 심지어 손톱 주변까지 부위별로 바르면 놀랄 만큼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각 부위별 구체적인 바르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부위마다 피부 두께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보습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로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눈가 주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과 피부는 얇아지고 웃거나 찡그릴 때마다 생기는 잔주름이 점점 깊어지죠. 이럴 때는 저녁에 세안 후 아이크림처럼 바세린을 아주 소량 콩알 반 개 크기 정도 덜어 손가락 끝으로 살짝 녹인 후 톡톡 두드리듯 바릅니다. 절대 문지르지 말고 누르듯이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가 주름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 겨울철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민감한 눈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은 입술입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나기까지 할 정도로 건조해질 때 흔히 립밤을 바르지만 사실 립밤보다 바세린이 훨씬 강력한 보호 효과를 줍니다. 특히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각질이 말끔히 정리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입술을 살짝 덮어 수분을 넣은 뒤 바세린을 덧바르면 보습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를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조함이 심한 분이라면 수분 크림을 먼저 얇게 펴바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소량 손끝에 묻혀서 가볍게 덮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피부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기름칠하듯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 발 뒤꿈치도 바세린을 바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가 무심코 방치하기 쉬운데 사실은 각질이 가장 많이 생기고 두꺼운 부위죠. 여기는 바세린을 조금 넉넉하게 바른 후 면양말이나 수면 양말 또는 헐렁한 긴 바지를 입고 자면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변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도 바세린 한 통으로 발 뒤꿈치가 반질반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톱 주변 큐티클에도 바세린은 정말 유용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이 약해지고 큐티클이 갈라지면서 손끝이 작고 따가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 손톱 둘레에 바르고 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아침에 부드럽고 깔끔한 손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설거지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정말 필요한 방법입니다. 목주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얼굴은 열심히 관리하면서 목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목 피부도 아주 얇고 예민합니다. 밤에 얼굴과 함께 수분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목주름이 생기는 부분에만 얇게 펴 발라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목주름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보호가 필요한 부위, 예를 들어 코 밑이나 콧망울처럼 피부가 자주 벗겨지는 곳에도 바세린은 유용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코를 자주 풀게 되면 피부가 헐기 쉬운데 그때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통증도 줄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이는 바세린이 단순 보습을 넘어 피부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맞춤형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단순히 촉촉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자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좋은 조합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시니어 피부에 특히 좋은 조합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치 밥도 반찬이 있어야 더 맛있듯이 바세린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피부에 더 깊은 보습과 회복을 선사할 수 있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꿀과 바세린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꿀을 피부에 바르면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꿀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줘서 촉촉함이 몇 배는 더 오래 갑니다. 특히 입술이나 손,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심한 부위에 이 조합을 사용하면 며칠 만에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꿀은 반드시 100% 천연 꿀을 사용하셔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조합은 알로에베라 젤과 바세린입니다. 알로에베라는 예로부터 화상 치료나 피부 진정제로 사용되어 왔고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알로에베라 젤은 수분이 많아서 쉽게 증발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을 위에 덮어주면 그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햇볕에 탄 피부 혹은 열감이 있는 피부에 이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이나 외출 후 사용하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일과 바세린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아르간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은 피부에 필요한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면 오일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고 바람이나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도 강화됩니다. 특히 이 조합은 밤에 얼굴에 바르면 다음 날 아침 피부가 유난히 화사해 보일 정도로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또 흥미로운 조합 중 하나는 시트 마스크와 바세린입니다. 마스크팩을 하고 난 뒤 남은 에센스를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키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보세요. 에센스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바세린 덕분에 더 오래 피부 안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고급 스파 관리를 받은 것처럼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조합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건조함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노화 방지, 주름 완화, 피부 진정 등 훨씬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기구나 고가의 제품 없이도 집에서 매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바세린 조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에서는 바세린을 조심해서 써야 하는 경우들, 즉 사용하면 안 되는 피부 상태나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피부 상태나 상황에 따라 오히려 바세린 사용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 상처에 바세린을 바르면 더 잘 낫는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긁힘이나 건조로 인한 미세한 상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거나 고름이 나오는 염증성 상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 바세린만 바르면 안 됩니다. 바세린은 외부로부터 수분과 먼지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안쪽에서 세균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염증을 가둬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에 바세린을 바르고 덮어놨는데 다음날 더 붓고 따갑고 진물이 흐른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세린 대신 소독 후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야 하며 그 역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하죠.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상황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들 피부질환은 피지 분비와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세린 자체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이미 활성화된 피부 문제 위에 보호막을 덮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죠. 특히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이 많은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피부이신 분들도 바세린 사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순수한 미네랄 오일 기반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이 얇은 피부에는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발라보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습한 날씨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외출하면 땀이 차고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바세린과 마스크 사이의 밀폐 효과로 트러블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낮에는 바세린 사용을 피하거나 꼭 필요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시중에 의료용 바세린과 일반용 바세린이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용 바세린은 불순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고순도 제품이라 피부 자극이 적고 상처 부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판용 바세린은 보습용으로 적절하지만 민감한 부위나 상처 위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에 USP나 BP 같은 표시가 있으면 의료용 기준에 맞는 제품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바세린 사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 하나는 깨끗한 피부 위에만 바른다는 것입니다. 세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르면 그날 쌓인 노폐물과 오염물질을 함께 가두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세안 수분 공급 바세린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입니다. 이처럼 바세린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해도 무조건적 사용은 금물입니다. 상황과 피부 상태를 잘 살펴보고 내 몸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바세린 활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한 실제 시니어 분들의 경험담과 눈에 띄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개할 분은 72세의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팔꿈치와 발 뒤꿈치의 거칠어짐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다음 날이면 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겨울이면 살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약국에서 약사분의 권유로 바세린을 구입하셨고 밤마다 얇게 바른 뒤 면양말과 헐렁한 잠옷을 입고 잠을 자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피부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발 뒤꿈치가 촉촉해져 있었고 각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걸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발 뒤꿈치는 맨발로 슬리퍼를 신어도 민망하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졌고 손자 손녀가 와서도 할머니 발이 말랑말랑해졌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의 박정호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은 평소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수분 크림도 바르면 화끈거리고 트러블이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건조함 때문에 간지러움까지 생기는 일이 잦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크림 대신 바세린을 권유받고 밤마다 눈가에만 아주 소량씩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쯤 지나고 나서 거울을 보며 본인도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주름이 줄어든 건 물론 피부가 덜 당기고 화끈거림도 사라졌다고 말이죠. 이처럼 바세린은 단순히 보습에 그치지 않고 피부가 본래의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바르며 회복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하루아침에 바세린 효과를 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 몇 분씩 꾸준히 바른 결과가 몇 주 후 피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외출할 때 맨 얼굴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잠잘 때 건조해서 뒤척이지 않게 되며 손발의 통증이 줄어들면서 일상이 편해지는 것. 이런 변화가 곧 건강한 노년의 시작 아닐까요? 이처럼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실제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피부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직접 그 습관을 만들어 보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세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아셨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바세린을 처음 접하셨다면 다음 3단계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1단계 3일 실천 루틴 피부 보호막 만들기. 첫 3일은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밤에 세안 후 수분 크림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손톱반 크기만큼 떠서 눈가, 입술, 발 뒤꿈치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바르고 바로 자지 마시고 10분 정도 바세린이 자연스럽게 피부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주세요. 입술은 따뜻한 수건으로 1분 정도 눌러준 뒤 바르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2단계 7일 확장 루틴 부위별 집중 관리. 피부가 바세린에 익숙해졌다면 얼굴 전체와 손, 팔꿈치, 무릎까지 부위를 넓혀주세요.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얇게 바세린을 덮어주는 뚜껑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손과 발은 면장갑이나 수면 양말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단계 한개월 지속 루틴 피부 체질 개선. 피부 상태를 보며 3일 사용, 하루 휴식의 리듬으로 바세린 루틴을 이어갑니다. 주간엔 건조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집중 루틴으로 전체를 관리하세요. 한 달 후 거울 앞에서 피부 톤과 촉감이 바뀐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14일, 21일 피부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점점 회복해 나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바세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혼자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손자, 손녀가 입술이 트고 배우자가 손등이 갈라졌을 때 이거 하나만 발라봐 하고 바세린을 건네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보살핌이자 진짜 건강한 피부를 위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돈 안 들이고 피부를 지키는 다양한 실천법과 꿀팁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몇 분 투자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피부와 평온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